이 남자, 내 계부는 살인자예요. 그 순간 신랑과 신부의 행복한 미소가 얼어붙었고 계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내가 초대된 이유가 드러난 그날, 내 인생은 영원히 바뀌었다. 그날 아침, 서울의 번잡한 거리를 지나 계부가 운전하는 차 안에서 시작됐다. 엄마는 창밖을 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고 나는 뒷좌석에서 핸드폰을 만지작거렸다. 계부는 평소처럼 웃으며 말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야, 지은아. 문화 결혼식에 초대받았어. 내가 좋아할 만한 전통 행사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불편했다. 계부가 우리 가족을 데리고 가는 이유가 뭘까? 그는 항상 그렇게 친절했지만 그 뒤에 숨겨진 뭔가가 느껴졌다. 우리는 경기도의 한 한옥마을에 도착했다. 봄꽃이 만발한 정원, 한복을 입은 사람들, 전통 음악이 흘러나오는 그곳은 그림처럼 아름다웠다. 하지만 내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다. 계부가 나를 이곳으로 데려온 건 단순한 초대가 아니었다. 입구에서 우리를 맞이한 사람은 계부의 옛 지인이라고 소개됐다. 어서 오세요. 특히 지은 씨, 당신이 꼭 와야 할 이유가 있어요. 그 말에 나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결혼식이 시작되자 나는 자리에 앉아 주위를 관찰했다. 신랑은 젊은 남자, 신부는 아름다운 한복 차림이었다. 계부는 앞자리에 앉아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엄마는 여전히 조용했다. 그녀는 계부와 재혼한 지 5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였다. 아버지의 죽음은 교통사고로 알려졌지만 나는 항상 의심했다. 왜 그날 계부가 현장에 있었을까? 행사가 진행되던 중 갑자기 사회자가 나를 불렀다. 특별 게스트, 김지은 씨. 올라와서 축하 인사 부탁드려요. 나는 당황했다. 왜 나일까? 계부가 고개를 끄덕이며 나를 재촉했다. 무대에 오르자 모든 사람이 나를 쳐다봤다. 그때 내 손에 쥐어진 마이크가 떨렸다. 나는 계획대로 움직였다. 몇 달 전부터 준비한 증거를 떠올리며 여러분, 이 결혼식은 아름답지만 여기 숨겨진 진실이 있어요. 내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썼다. 제 계부, 박민준 씨는 제 아버지를 죽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나를 데려온 건 그 비밀을 영원히 묻기 위해서예요. 군중이 웅성거렸다. 계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지은아, 그만해. 미쳤어.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그날의 충격은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왜 계부가 나를 이 결혼식에 초대했을까? 신랑은 계부의 옛동업자 아들이었고 이 행사는 그의 사업을 위한 네트워킹 자리였다. 하지만 더 깊은 이유가 있었다. 내가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증거를 찾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몇 주 전 나는 집 서랍에서 이상한 서류를 발견했다. 아버지의 보험금이 계부에게 넘어간 기록. 그리고 사고 당일의 CCTV 사진. 엄마는 그 자리에 앉아 눈물을 흘렸다. 지은아, 왜 이제야? 그녀의 목소리가 작게 들렸다. 나는 무대에서 내려와 그녀를 안았다. 계부는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경찰이 도착했다. 내가 미리 신고한 덕분이었다. 결혼식은 엉망이 됐고 사람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하지만 내 마음은 가벼워졌다. 복수의 시작이었다. 그 후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다. 밤이 깊어지자 나는 방에 앉아 과거를 회상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우리 가족은 행복했다.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사고 후 모든 게 변했다. 엄마는 우울증에 빠졌고 계부가 나타났다. 그는 친절하게 다가와 엄마를 위로했고 곧 재혼했다. 나는 그를 믿으려 애썼다. 하지만 작은 의심들이 쌓였다. 왜 그는 항상 아버지의 물건을 치우려 했을까?
왜 나를 멀리하려 했을까? 이제 알았다. 그는 아버지를 죽인 범인이었다. 사업 파트너였던 그는 돈 때문에 그런 짓을 저질렀다. 증거는 명확했다. 나는 그날 결혼식에서 모든 걸 폭로하며 내 인생의 새 장을 열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다. 더 많은 비밀이 기다리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후 나는 불면의 밤을 보냈다. 계부가 체포된 소식이 뉴스에 나왔다. 유명 사업가 의붓딸의 폭로로 살인 혐의의 화면 속 그의 얼굴은 여전히 미소를 짓고 있었다. 하지만 내 가슴은 공허했다. 복수는 달콤하지 않았다. 오히려 쓰라렸다. 엄마는 방에 틀어박혀 울기만 했다. 민준 씨가 왜 그랬을까?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다음 날 경찰서로 불려갔다. 형사가 물었다. 어떻게 알았나요? 증거는 어디서? 나는 차분히 설명했다. 몇 달 전 우연히 발견한 아버지의 일기장. 그 안에 계부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민주는 믿을 수 없어. 사업 때문에 위협받고 있어. 그리고 사고 당일의 목격자 증언. 나는 사설 탐정을 고용해 조사를 의뢰했다. 비용은 내 알바비로 충당했다. 대학생으로서 힘들었지만 진실을 위해 버텼다.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일 했어요. 하지만 위험했어요. 왜 혼자서? 나는 웃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요. 하지만 속으로는 두려웠다. 계부의 사업 동료들이 나를 노릴지도 모른다. 집으로 돌아오자 문 앞에 이상한 편지가 놓여 있었다. 입 다물어. 아니면 내 엄마가 위험해. 내 손이 떨렸다. 이게 시작인가? 엄마와 대화를 시도했다. 엄마, 왜 계부를 믿었어? 아버지 죽음에 의심 안 했어.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지은아, 나도 의심했어. 하지만 증거가 없었어. 민준 씨가 나를 구해줬다고 생각했지.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재혼 후 계부는 우리를 부양했다. 하지만 그 뒤에는 계산이 있었다. 아버지의 유산을 노린 거였다. 나는 엄마를 안으며 말했다. 이제부터 같이 헤쳐나가요. 그 주말 옛 친구를 만났다. 수지는 고등학교 동창으로 변호사 지망생이었다.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지은아, 대단해. 하지만 조심해. 계부의 회사가 크잖아. 그녀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계부의 회사는 서울의 중소기업이었지만 영향력이 컸다. 건설업계에서 유명했다. 아버지도 그 회사 파트너였다. 사고는 공사 현장에서 일어났다. 브레이크 고장. 하지만 누군가 조작했다. 수지는 도와주겠다고 했다. 내가 자료 좀 찾아볼게. 우리는 함께 도서관으로 갔다. 옛 신문 기사를 뒤졌다. 5년 전 사고, 의문의 죽음, 기사 속에 계부의 이름이 언급됐다. 생존자 박민준, 슬픔 표명, 슬픔. 그는 웃고 있었을 텐데. 내 분노가 치밀었다. 왜 이런 인간이 세상에 존재할까? 집에 돌아오자 전화가 왔다. 익명의 목소리. 내가 찾는 증거, 내가 갖고 있어? 내일 공원에서 만나. 나는 망설였다. 함정일까? 하지만 가야 했다. 다음 날 서울의 한 공원 벤치에 앉아 기다렸다. 한 남자가 다가왔다. 40대 중반, 수염이 덥수룩했다. 난 내 아버지의 옛 동료야. 이름은 이재호. 그는 서류 봉투를 건넸다. 여기, 사고 보고서 원본. 조작 증거야. 봉투를 열어보니 충격적이었다. 브레이크 라인의 손상이 의도적이라는 증언. 그리고 계부의 지시 흔적.
왜 이제야? 내가 물었다. 그는 한숨을 쉬었다. 두려웠어. 가족이 있어? 하지만 내 폭로 보고 용기 냈어. 그의 눈에 후회가 보였다. 나는 감사하며 돌아왔다. 이 증거로 계부는 끝장날 터였다. 하지만 그날 밤 집에 누군가 침입했다. 문이 부서진 소리에 깨어났다. 복면 쓴 남자가 방으로 들어왔다. 증거 내놔. 그는 소리쳤다. 나는 재빨리 창밖으로 도망쳤다. 이웃집에서 경찰을 불렀다. 범인은 도망쳤지만 내 공포는 커졌다. 계부의 세력이 움직이고 있었다. 엄마는 병원에 입원했다. 스트레스로 쓰러졌다. 나는 병실에서 그녀의 손을 잡았다. 미안해, 엄마. 내가 시작한 일인데? 이 사건으로 내 결의가 강해졌다.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싸울 준비가 됐다. 수진과 함께 변호사를 만났다. 이 증거로 소송 걸어요. 변호사는 말했다. 이제 법정 싸움이 시작됐다. 계부의 재판 날짜가 잡혔다. 나는 증인으로 서야 했다. 가슴이 떨렸지만 아버지를 위해 버텼다. 이게 내 복수의 길이었다. 재판 당일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계부는 피고석에 앉아 나를 노려봤다. 그의 눈빛에 증오가 서렸다. 지은아, 내가 날 망치려 해. 그는 속삭이듯 말했다. 나는 무시하고 증언대에 섰다. 판사가 물었다. 피고와의 관계는? 제 계부예요. 하지만 제 아버지를 죽인 살인자죠. 내 목소리가 법정을 울렸다. 증언 중 나는 모든 걸 털어놨다. 일기장, CCTV, 목격자. 변호사가 증거를 제시했다. 계부 측 변호사는 반박했다. 이건 조작된 거예요. 의붓딸의 질투심 때문이죠. 질투. 나는 웃음이 나왔다. 그는 나를 어떻게 봤을까? 하지만 판사는 내 쪽을 지지했다. 증거가 명확해요. 재판 후 밖에서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김지은 씨, 소감은? 플래시가 터졌다. 나는 대답했다. 진실이 이겼어요. 하지만 상처는 남아요. 집으로 돌아오자 엄마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회복 중이었다. 지은아, 고마워. 내 덕분에 눈 떴어. 우리는 오랜만에 포옹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엔 빈자리가 있었다. 아버지의 부재. 그 후 나는 대학으로 돌아갔다. 전공은 법학. 이 경험으로 변호사가 되고 싶어졌다. 캠퍼스에서 수진과 산책하며 말했다. 이제 새 시작이야. 그녀는 웃었다. 내가 자랑스러워.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계부의 옛 동료가 나타났다. 민준이 무죄 풀려날 거야. 돈으로 그의 위협에 나는 두려웠다. 밤에 혼자 앉아 생각했다. 왜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할까? 돈 있는 자가 법을 피할 수 있다니. 나는 더 강해져야 했다. 온라인에서 비슷한 피해자 커뮤니티를 찾았다. 가족범죄 피해자 모임이 그곳에서 이야기를 공유했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다. 힘내세요. 같이 싸워요. 그 지지가 내게 힘을 줬다. 한 달 후, 계부의 항소가 시작됐다. 이번엔 더 치열했다. 그의 변호사가 새로운 증인을 데려왔다. 사고는 우연이었어요. 하지만 나는 반박 증거를 준비했다. 이재호 씨가 증언했다. 민준이 지시했어요. 돈 때문에 법정이 소란스러웠다. 계부는 분노로 소리쳤다. 거짓말, 하지만 증거가 그를 압도했다.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 징역 15년. 뉴스가 나왔다. 사업가, 살인 혐의 확정. 나는 TV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엄마는 안도했다. 이제 끝났어. 하지만 끝이 아니었다. 계부의 회사가 파산 위기였다. 직원들이 피해를 입었다. 나는 죄책감을 느꼈다. 내 복수가 무고한 사람들을 해쳤나. 수진과 상의했다. 회사 직원들 도와야 해. 우리는 자원봉사로 나섰다. 구직 상담, 법적 조언. 한 직원이 말했다. 민준 사장 때문에 고생했어요. 당신 덕분에 자유로워졌어요. 그의 말에 위로를 받았다. 복수는 파괴가 아니었다. 정의였다. 그 과정에서 새로운 만남이 있었다. 재판에서 만난 기자, 한준호. 그는 나를 인터뷰했다. 당신 이야기 세상에 알려야 해요. 우리는 자주 만났다. 커피숍에서 대화하며 가까워졌다. 지은 씨, 강해요. 그의 말에 내 가슴이 설레었다. 사랑. 아직 모르지만 희망이었다. 하지만 과거의 그림자가 남았다. 계부가 감옥에서 편지를 보냈다. 미안해. 용서해줄래? 나는 읽고 찢어버렸다. 용서. 아직 안 돼. 시간이 필요했다. 이 여정은 내게 성장을 가져왔다. 약한 소녀에서 강한 여자로. 이제 미래를 향해 나아갈 때였다. 감옥 편지 후 나는 혼란스러웠다. 왜 미안하다고 할까? 진심일까? 엄마는 말했다. 한번 만나봐. 내 마음이 편해질지도. 나는 망설이다가 면회를 갔다. 유리 너머로 계부가 앉아 있었다. 야윈 얼굴, 후회 어린 눈빛. 지은아, 와줘서 고마워.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물었다. 왜 아버지를 죽였어요? 그는 고개를 숙였다. 돈 때문이었어. 사업이 망할 뻔했어. 내 아버지가 반대했지? 후회해. 매일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분노가 치밀었지만 듣고 싶었다. 엄마는 왜 재혼했어요? 사랑했어. 처음엔 복수로 접근했지만 진심이 돼서 복잡했다. 아기는 아니었나? 면회 후 나는 산책했다. 서울의 한강변, 바람이 불었다. 내 마음속 갈등? 용서할 수 있을까? 집으로 돌아와 일기를 썼다. 아버지, 미워하지만 이해하려 해요. 그날 밤 꿈에서 아버지가 나타났다. 지은아, 내가 선택해 깨어나자. 결심했다. 용서는 아니지만 증오는 놓자. 대학 생활이 바빠졌다. 법학 수업, 모의 재판. 교수님이 칭찬했다. 내 경험, 큰 자산이야. 동아리에서 비슷한 피해자들을 도왔다. 한 여학생이 말했다. 언니 덕분에 용기 냈어요.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됐다. 준호와의 만남이 잦아졌다. 데이트처럼. 영화관에서 손을 잡았다. 지은아, 내 곁에 있고 싶어. 그의 고백에 나는 미소 지었다. 천천히 가요. 사랑은 서서히 피어났다. 하지만 과거가 방해했다. 계부의 동료가 다시 위협했다. 회사 자산, 내가 훔쳤다고 소문내게. 나는 경찰에 신고했다. 조사가 시작됐다. 회사 비리 드러났다. 뇌물, 탈세. 계부의 범죄가 더 컸다. 뉴스에 나왔다. 전 사업가, 추가 혐액. 나는 안도했다. 정의가 늦어도 온다. 엄마는 회복하며 새 직장을 구했다. 지은아, 내 덕분이야. 우리는 가까워졌다. 여름 방학, 제주도로 여행 갔다. 바다를 보며 이야기 나눴다. 엄마, 앞으로 행복하자. 그녀는 울며 안았다. 내 아버지처럼 내가 자랑스러워. 그 여행에서 치유됐다. 과거를 놓아주기 시작했다. 돌아와 준호와 산책했다. 결혼할래?
그의 농담에 웃었다. 하지만 진지했다. 아직 일러. 하지만 가능해. 눈의 가슴에 희망이 싹 텄다. 삶은 계속된다. 하지만 충격적 소식이 왔다. 계부가 감옥에서 자살 시도. 병원으로 옮겨졌다. 엄마가 울었다. 왜 그렇게? 나는 병원으로 갔다. 의식이 없는 그를 보며 복잡했다. 미움과 연민. 살아야 해요. 책임져야죠. 내 속삭임. 그 사건으로 내 인생이 또 변했다. 언론이 주목했다. 피해자 딸, 용서의 메시지. 나는 인터뷰에서 말했다. 용서는 아니에요. 하지만 인간적으로 이게 내 성장이었다. 이제 진정한 자유를 느꼈다. 계부가 회복됐다. 다시 면회 갔다. 왜 그랬어요? 내가 물었다. 그는 약해진 목소리로 말했다. 후회 때문에. 내가 용서 안 할까 봐. 나는 말했다. 용서할게요. 하지만 잊진 않아요. 그의 눈에 눈물이 흘렀다. 고마워, 지은아. 그 순간 내 가슴의 짐이 가벼워졌다. 집으로 돌아와 엄마와 이야기했다. 용서했어. 그녀는 놀랐다. 정말. 네, 우리를 위해. 우리는 함께 울었다. 치유의 시작. 대학 졸업이 가까워졌다. 논문 주제는 가족 범죄와 용서. 내 경험을 바탕으로 썼다. 교수님이 감탄했다. 출판할 만에. 졸업식 날 엄마와 준호가 왔다. 축하해. 준호의 꽃다발에 행복했다. 졸업 후 변호사 시험 준비. 수진과 공부했다. 너라면 할 수 있어. 그녀의 격려. 밤늦게 책상에 앉아 생각했다. 이 길이 맞나? 하지만 확신했다.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준호와의 관계가 깊어졌다. 서울타워에서 프로포즈. 결혼해줄래? 반지가 빛났다. 나는 눈물로 대답했다. 네, 행복한 순간. 하지만 과거가 떠올랐다. 아버지가 없다는 게? 결혼 준비 중 계부가 출소 소식을 들었다. 엄마가 말했다. 초대할까? 나는 망설였다. 아니에요. 아직. 하지만 마음속으론 용서했다. 결혼식 날 한옥에서 전통식. 친구들, 가족. 준호의 미소. 서약 중 눈물이 흘렀다. 영원히 함께. 그날 진정한 새 시작. 하지만 드라마는 끝나지 않았다. 결혼 후 계부가 찾아왔다. 축하해. 그의 선물. 미안해. 나는 받아들였다. 과거는 잊어요. 화해의 순간. 삶은 평화로웠다. 변호사 돼서 사무소 열었다. 피해자 상담. 한 클라이언트가 말했다. 당신처럼 되고 싶어요. 내 미소. 이게 의미였다. 시간이 흘러 아이가 태어났다. 딸, 이름을 아버지처럼 지었다. 아빠처럼 강하게 자라. 준호와 함께 키우며 행복했다. 아이를 안고 창밖을 보니 서울의 불빛이 빛났다. 삶은 드라마처럼 가시밭길이었지만 이제 평화. 계부는 출소 후 조용히 살았다. 가끔 편지. 내 가족 행복하길. 나는 답했다. 감사해요. 완전한 용서. 변호사로서 바빴다. 유명 케이스 맡아 이겼다. 뉴스의 김지은 변호사, 정의의 수호자. 자랑스러웠다. 집에서 준호와 아이와 저녁. 오늘 어땠어? 그의 물음에 웃었다. 좋았어. 하지만 옛 상처가 가끔 도졌다. 아버지 기일의 묘지 같다. 아빠, 이제 행복해요. 바람에 꽃잎이 날렸다. 엄마도 왔다. 내 덕분이야. 우리는 함께 기도했다. 수진의 결혼식에 갔다. 내 차례였어.
그녀의 농담. 웃으며 축하했다. 인생은 순환. 아이 성장하며 물었다. 엄마, 왜 강해? 나는 이야기했다. 과거 때문에 진실을 가르쳤다. 강함의 의미. 노후에 책 썼다. 용서의 길. 베스트셀러. 당신 이야기 감동적이에요. 독자 편지. 내 삶의 결실. 마지막으로 한강변 산책. 준호 손잡고. 고마워 그의 말, 나도 사랑으로 가득. 이게 인생. 드라마 끝에 빛나는 의미. 용서와 성장.